자, 오늘은 제8장 소화기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계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요 검사예요. 이거는 타익선 스캔입니다. 그래서 타익선 스캔은 말 그대로 침생 검사예요. 그래서 요거 형태는 동적 검사와 정적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인 거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침샘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워시아웃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요 검사는 식도와 위 통과 스캔이에요. 그래서 식도와 위 같은 게 음식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어떤 식도와 위의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역류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검사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고형식과 유동식의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형식은 딱딱한 거, 유동식은 흐물흐물한 거죠. 그러면 영상이 또 틀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검사는 맥게스 다이브 킬럼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한 검사인데요. 병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소화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 요거예요. 요게 GI 블리딩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지화물이 RBC와 콜로이드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핵의학 검사에서 똑같은 부위에 표지화물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상이 아예 다르거나 집적 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릴 거고. 밑에 보면 혈관종이라고 있죠? 혈관종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GI 블리딩 스캔과 영상이 똑같습니다. 아주.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검사 목적이 아주 다르죠?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플린 스캔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RBC와 콜로이드 두 개 쓰여있죠? 그 얘기는 뭐냐? 영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집적 기전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설명드릴게요. 핵의학 검사에서 우선 핵의학 파트에서의 소화기 검사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전 과정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계 핵의학 검사입니다. 그 앞전에 말씀드린 간 스캔, 리버 스캔, 요 간 스캔, 그 다음에 간 담도 스캔도 소화기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전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 이외에 핵의학에서의 소화기계 스캔 같은 경우는 입에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위로 모아지고 이 위로 모아진 것이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트랙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계 검사인데 우리가 핵의학 검사에서의 소화기계 검사 같은 경우는 장기의 어떤 생리적인 영상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의 가장 기본의 충실적인 기능, 즉 음식물이 통과하고 그리고 이 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혈액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게 소화기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식대에서 보면 핵의학 검사의 소화기계 검사는 대표적인 게 식도 검사, 위 검사, 이 장에서는 취졸 검사, 그리고 맥힐 게실이라고 하는 게실의 유무 그런 걸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검사는 이 장의 어떤 생적 기능보다 그 기능, 장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검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검사 그냥 예를 들면요. 이런 그러면은 소화기계 어떤 소화기계 본질적인 기능, 아주 기본에 충실한 기능.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식도와 위의 음식물 통과하는 걸 볼게요, 한번. 그래서 식도와 위 기능이라고 하면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이 식도로 쭉 빠져서 위로 통과해 주는 거. 그게 식도의 기능이에요. 별다른 게 없죠. 식도 안에서 뭘 흡수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위라는 것은 위에서 음식물 저작을 통해서 입자가 작은 거는 먼저 밀어내주고 입자가 큰 거는 위에서 연동운동해서 음식물을 부숴주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균이 있는 거는 위산해서 균을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핵의학적 영상법이 있고요. 방사능 영상법이 있습니다. 그럼 핵의학적 영상법에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이거 검사해야죠. 근데 핵의학적 영상법은요. 비혈관적입니다. 그리고 비사건적이에요. 식도와 위 검사할 때는 비혈관적이고 비사건이죠. 그리고 환자가 통증 및 불편 감소가 통증 및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량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사능 영상법은요. 식도 검사를 하든 위 검사를 하든 뭔가를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시경 같은 경우도 고통스럽죠. 그래서 내시경을 막 집어넣었대요. 그거를 멀쩡하게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헛구역질하거나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요 검사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분석이 아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부학 영상법의 소화기계, 식도와 위 통과했을 때 볼 수 있는 검사는 에스파 스캔과 GT 검사가 있고요. 방사선 영상법에는 에스파그라피, UGI 시리즈 바디브레마, SBS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또 검사와 관련된 핵의학 검사와 방사선 영상 검사입니다. 핵의학 검사는 에스퍼 스캔이라는 검사하고 방사선 영상 검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퍼 스크라피라는 검사입니다. 두 영상 모두 식도를 검사하기 위한 건데 우선 방사선 영상인 에스퍼 스크라피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구조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굴곡이라든가 또 특정 부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영상 에스퍼 스캔 상으로서는 해부학적 구조는 이렇게 시커먼 것이 뭐 식도이고 이게 뭐 위다 이 정도밖에 알 수는 없죠. 근데 핵의학 검사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보고자 하는 장기에 이렇게 ROI라는 거를 그립니다. Region of Interest라는 구역을 그리죠. 그러면은 각 수집 영상 프레임에서 카운트 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 타임 액티비티 커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타임이고 이게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3초다. 3초 때는 100만 카운트, 아니 0초 때는 0, 3초 때는 100 이런 식으로 줄어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정 장기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기학 검사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구조가 약하지만 이렇게 타임 액티비티 커브라는 정량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장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또 하나의 영상은 위를 검사할 수 있는 GT라고 하는 Gastric Empty Time이라고 하는 위 통과 스캔이라는 검사이고 이것은 방사선 영상 검사인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안의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특정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질병의 유무, 질병의 크기, 필요한 조직 검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의학 검사인 GT 같은 경우는 그냥 시커먼 게 위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 장이다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ROI를 그리게 됩니다. ROI를 그리게 되면은 각 프레임별 ROI 구역에서의 카운트 수가 나오죠. 그래서 GT에서의 카운트는 음식물의 양과 비례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분 검사다, 30분, 45분째다. 15분일 때는 100만 카운트, 30일 때는 90, 80 이렇게 줄어드는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GT 검사에서 무엇이냐? 처음에 위에 들어있는 밥의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그만큼 줄어들더라. 그리고 최초 카운트 수에서 반절로 줄어드는 T의 1 타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 60%라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T 검사에서는 해부학적 구조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장기의 생리적 기능, 즉 위에 어떠한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핵경 영상입니다. 그 외에 방사선 영상으로는 UGI 시리즈라든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게 있죠. 그래서 UGI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바름이란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이 알겠지만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그 장을 비워야 하는 약을 또 먹죠. 근데 그거 먹기도 상당히 역겹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설사도 하고요. 환자 고통도 심하죠. 하지만 이런 방사선 영상 같은 경우는 침습적이면서 어떤 환자한테 혈관적인 그런 검사법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해법적 구조와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방사선 영상입니다. 하지만 핵경 영상은 방사선 영상과는 다르게 해법 주억 구조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의학 영상을 통해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라고 하는 정량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는 시간 방사능 곡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간 방사능 곡선의 의미는 그 장기의 기능을 대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도에서의 타임 액티비티 커브는 식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정량 분석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GT 검사, gastric emptyme에서의 타임 액티비티 커브는 위에서의 음식물 소실률의 어떤 정량적인 기능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의학 검사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장기의 기능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량적 분석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의학 영상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오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 훈련 때 우리가 화생방에 쓰이는 약품을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침이라든가 아니면 눈물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흐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수학기계 검사는 바로 타액선 검사입니다. 타액선은 우리가 뭐 인체 갖고 있는 타액선은 이하선이라든가 설악선, 악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선의 기능은 우선 가장 큰 게 입안의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을 하면서 침이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입안을 적셔주죠. 그래서 만약에 입안에 침이 없다고 하면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침이 나와야지 이게 혀도 돌아가고 입도 잘 움직여서 입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그 타액선의 기능은 침을 분비함으로써 입안에 수분을 유지해 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입안에서 침과 섞임으로써 음식물의 분해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입안에 세균을 소독해 준 역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쇼그렌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내분, 그 점막을 파괴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뒤에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점막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그 점막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타액선이라든가 눈물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신드롬에 걸리게 되면은 타액선에서 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침이 안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입안이 건조해져요. 입안이 건조해지면 우선 입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침 자체가 우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침이 없다고 하면 입안에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충치라든가 여러 가지 입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타액선 스킨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타액선에서는요, 소프체에서 모세혈관의 여과 기능에 의해서 타액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타액선에서는 음이온을 농축하는 소엽 내관에 이 타액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자체가 음이온 운반체, 음이온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니슘을 인체에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은 타액이 모아지는 기능하고 똑같이 타액선에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분비가 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테크니슘을 우선 인체에 집어넣게 되면 테크니슘이 원래는 여기에 99mTc 마이너스가입니다. 음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혈관의 여과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음이온과 동일하게 이 타액선에 있는 소엽 내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수록 타액선에 점점점 농축하게 되는 거죠. 그 일정 시간에 농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비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분비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생각만 해도 되죠.
뭐냐, 레몬을 먹게 되면 침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40분째 영상 보면은 실컷 먹던 타액선이 없어졌죠. 이거는 뭐냐, 레몬즙이라 신 거를 먹게 되면 타액선에 있는 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타액선 스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과 기능에 의해서 음이온이 타액선에 제대로 모아지고 그리고 모아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침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타액선 스캔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자체가 음이온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타액성이 농축되는 성질과 동일하게 타액선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맥 주사만 하게 되면 타액선에 아주 손쉽게 가서 모이게 되고요. 우리가 각 타액선에 테크니슘이 꽉 찼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레몬과 같이 신 것만 먹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액이 나오면서 테크니슘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타액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타액선 스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액선 스캔 갖다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쇼그렌 신드롬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급성 타액선염이라든가 뭐 폐쇄성 타액선염, 양성장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방사선약품 테크니슘을 써요. 그리고 사용량은 5mg를 정맥 주사하거나 볼루스 인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기전은 능동 이동의 타액선을 보이고요. 개시 시간은 IV 했을 때는 10분 후에 검사하고 볼루스 인젝을 하게 되면 즉시 검사를 해요. 직접 보이는 타액선입니다. 그 전처치는 특별한 전처치는 없지만요. 2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가 이상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밥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이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하려면은 밥을 안 먹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여 방법을 보게 되면은 IV와 볼루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IV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맥 주사예요. 그래서 혈관에다 주사하면 되는데 볼루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핵의학 검사에서 볼루스로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보겠다 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동적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의학 검사에서 동적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걸 보겠냐 하는 얘기냐면 바로 TA 커브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T 커브. 아까 T 커브 시간 방사능 곡선이라 했죠? 시간 방사능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그 장기의 기능을 정량적 분석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선 스캔은 IV, 정적 검사도 있고요. 볼루스, 동적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검사를 할 때는 검사 시간은 10분 뒤에, 동적 검사할 때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적 검사는 약을 집어넣자마자 바로 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볼루스 인젝션을 할 때 그 주사 방법은요, 한 번에 덩어리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순간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타액선 스캔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양측의 타액선은 균등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 타액선은요, 동일한 방사능 분포를 보여야 돼요. 만약에 방사능 분포 한쪽만 높고 한쪽만 낮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농도는 갑상선과 비슷하거나 옅은 농도를 떼야 돼요.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형태와 기능을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요, 이하선과 악하선만 나타납니다. 이하선과 악하선, 설화선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핵의학 검사에서 여기 있죠. KCL4 과염선상 관련 이거 투여하는 검사 뭐 있었죠? KCL4 과염선상 관련 투여하는 검사 앞에 브레인 스캔 있었습니다. 브레인 스캔에서는 테크니슘이 여기 맥락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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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KCL4를 먹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액선 스캔도 타액선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테크니슘을 쓰니까 갑상선도 나오고 맥락총도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에 분해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KCL4를 먹인다 안 먹인다 먹이면은 타액선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익슨 스캔에서는 KCL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타익슨 스캔의 검사 방법은 다이나믹 검사와 스테이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검사 같은 경우는 슈파인 포지션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유지하고요. 디텍터를 타익선에 포함되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류기, 농축기, 분비기를 이용해서 검사하는데 이 다이나믹 검사에서는요. 우리가 영상을 없는 포지션은 오로지 전면상밖에 없습니다. 전면상. 전면상에서만 하고요. 하지만 스테이틱 같은 경우는요. 동요소를 투여하고 10분, 20분, 30분째 안테리오도 없고 RAO, LAO 돌려감소 인단 그래서 다이나믹 검사에서는 오로지 영상이 뭐만 나온다? 전면상만 나옵니다. 근데 스테이틱 같은 경우는 전면상도 나오고 우사위상, 좌사위상이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나믹 검사와 스테이틱 검사의 다른 점은 뭐냐? 우선 주사 방법도 달라요. 여기는 뭐 볼루스, 여기는 IV. 그리고 검사 개시간도 틀려요. 다이나믹은 볼루스 이제 하자마자 즉시, 스테이틱은 10분 뒤에 검사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뭐냐? 20분 정도 뒤에 뭘 먹이라? 최타제를 먹입니다. 최타제. 신 거. 최타제 뭐 약품도 되고요. 레몬도 괜찮고 레모나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신 것만 먹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배출기 영상을 확인한 게 공통적인 겁니다.